안녕하세요. A/B 테스트 및 실험 설계 완전 정보 코스의 마지막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14개의 강좌를 통해 A/B 테스트의 기본 개념부터 고급 기법까지 모두 학습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코스 전체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엔드-투-엔드 실전 프로젝트의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B 테스트의 기초와 실험 설계를 복습하고 사용자 배정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통계적 검정과 유의성 판단, 다중 비교 문제와 보정 방법을 되짚어보고 CUPD, CUPAC, 델터 메서드 같은 고급 기법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리포팅, 세그먼트 분석, 그리고 코스 전체 요약과 다음 단계까지 다룹니다. 첫 번째로 A/B 테스트의 기초와 실험 설계를 복습하겠습니다. A/B 테스트는 통제된 환경에서 두 이상의 변형을 비교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설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검정 통계량 선택, 최소 표본 크기 계산, 실험 기간 결정 등이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표본 크기는 효과 크기, 유의 수준, 검정력을 기반으로 계산하며 이 값들이 실험의 민감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배정과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작위 배정은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시 기반 배정을 사용하면 동일 사용자가 항상 같은 그룹에 속하도록 보장할 수 있고 계층화 무작위 배정으로 그룹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SRM 검정, 즉 표본 비율 검정을 통해 배정 무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RM이 실패하면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해시 기반 사용자 배정의 예제입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솔트 값을 결합하여 MD5 해시를 생성하고 해시 값을 모듈로 연산하여 50대 50으로 통제군과 실험군에 배정합니다. 솔트 값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배정 결과를 예측하거나 조작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방법은 분산 시스템에서도 일관된 배정을 보장하므로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특성에 맞는 검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속형 지표, 예를 들어 평균 체류 시간이나 평균 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합니다. 범주형 지표, 예를 들어 전환율이나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합니다. 정규성 가정이 위배되면 맨휘튼이 U 검정 같은 비모수 검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P-배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코드는 사이파이를 사용한 독립표본 T검정의 구현입니다. 두 그룹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T통계량과 P-배류를 계산하고 효과 크기의 신뢰 구간까지 함께 출력합니다. 이 코드를 사용하면 통계적 유의성뿐 아니라 효과 크기의 범위까지 파악할 수 있어 결과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신뢰 구간과 효과 크기 해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신뢰 구간은 추정값의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합니다. 코언즈 D로 효과 크기를 정량화하면 실무에서 의미 있는 변화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2는 작은 효과, 0.5는 중간 효과, 0.8은 큰 효과로 해석합니다. 신뢰 구간의 넓이는 표본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더 좁은 구간을 원한다면 표본 크기를 늘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중 비교 문제와 보정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지표를 동시에 검정하면 일종 오류, 즉 거짓 양성의 확률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개 지표를 동시에 검정하면 유의 수준 5%에서 평균 1개는 우연히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페로니 보정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유의 수준을 지표수로 나눕니다. 호름 방법은 단계적으로 보정하여 반페로니보다 덜 보수적입니다. 벤저미니 학버그 방법은 거짓 발견률을 제어하므로 대규모 탐색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예방책은 실험 설계 단계에서 1차 지표를 하나만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코스에서 배운 고급 기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CUPED는 사전 데이터를 공별량으로 활용해 분산을 줄이고 실험 민감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최대 50%까지 분산을 줄일 수 있어 필요한 표본 크기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CUPAC은 CUPED를 머신러닝으로 확장한 방법으로 예측 모델의 출력을 공별량으로 사용합니다. 델터 메서드는 비율 지표, 예를 들어 전환율의 분산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넷플릭스, 도어대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화면의 코드는 CUPED 분산 감소의 핵심 구현입니다. 세이터 값을 계산하여 사전 데이터의 효과를 제거합니다. 원래 분산 대비 CUPED 적용 후의 분산을 비교하면 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이벤트 기반 데이터가 있는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실험 결과 리포팅과 의사결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명확한 리포팅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리포트에는 가설, 방법론, 1차 지표 결과, 보조 지표 결과, 세그먼트 분석, 부작용 확인, 롤아웃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도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롤아웃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0.01% 유의하게 올랐어도 구현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세그먼트 분석과 이질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사용자에게 효과가 없어도 특정 세그먼트에서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용자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 사용자에게는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사후 세그먼트 분석은 다중 비교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험 전에 정의한 세그먼트만 분석하고 세그먼트 간 효과 차이를 검증하려면 교호작용 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의 코드는 사전 정의된 세그먼트별로 실험 효과를 분석하는 예제입니다. 각 세그먼트의 리프트와 P-밸류를 계산하여 이질적 효과를 파악합니다. 이 코드를 사용할 때는 세그먼트를 사전에 정의하고 각 세그먼트의 표본 크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엔드-투-엔드 실전 워크플로우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전 A/B 테스트는 6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합니다. 둘째, 표본 크기를 계산하고 실험을 설계합니다. 셋째, 이벤트 수집 파이프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넷째, 통계 검정을 수행합니다. 다섯째, 결과를 해석하고 보고합니다. 여섯째, 롤아웃 또는 추가 실험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실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성공적인 실험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실험 전에는 가설을 명확화하고 표본 크기를 계산하며 SRM 검정으로 배정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실험 중에는 조기 중지, 즉 피킹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킹은 일종 오류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데이터 품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실험 후에는 주요 지표 분석, 다중 비교 보정, 부작용 확인, 롤아웃 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순차적 분석이 필요하면 엘퍼 스펜딩 함수를 사용하세요. 화면의 코드는 비율 지표의 표본 크기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기준 전환율과 최소 탐지 효과를 입력하면 유의 수준과 검정력을 기반으로 필요한 전체 표본 크기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전환율이 5%이고 1%포인트의 변화를 감지하고 싶다면 약 3만 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11번째로 A/B 테스트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비스 이펙트와 체인지 어버전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규 사용자는 새 기능에 호기심을 보이고 기존 사용자는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능, 예를 들어 소셜피드나 매칭 시스템은 쉬치백 테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지표만 보지 말고 장기 지표의 변화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단기 전환율은 올랐지만 장기 유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12번째로 이 코스에서의 학습 성취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5개 강좌에서 우리는 A/B 테스트의 전체 생명주기를 학습했습니다. 기초 부분에서는 가설 설정, 표본 크기 계산, 무작위 배정, T-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다루었습니다. 중급 부분에서는 신뢰 구간, 효과 크기, 다중 비교 보정, 세그먼트 분석을 학습했습니다. 고급 부분에서는 CUPD, CUPAC, 델터 메서드, 쉬치백 테스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무에서 독립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B 테스트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과 추론 기법을 학습해 보세요. 디프런스 인 디프런시즈와 인스트러멘텔 베리어벨즈를 통해 관측 데이터에서도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멀티아움드 밴디트를 공부해 동적 할당을 구현해 보세요. 셋째, 코젤 임팩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인과 효과를 분석해 보세요. 넷째, 실험 플랫폼을 직접 구축해 보세요. 기능 플래그, 자동 분석, 대시보드를 포함한 내부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문화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화면의 코드는 실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리포트 생성 함수입니다. 실험명, 기간, 1차 지표 결과, 리프트, P-밸류, 신뢰 구간, 최종 권고 사항을 포함한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이런 형태의 리포트를 템플릿화하면 팀 내에서 일관된 결과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A/B 테스트 및 실험 설계 완전 정보 코스의 15개 강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CUPD, CUPAC 같은 고급 기법까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을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무에서 독립적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